다제내성 결핵은 이제는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제내성 결핵 편을 맡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강영애입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이라는 병을 일으킨 원인 결핵균이 1차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이라는 이 두 가지 약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1차 결핵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제 광범위 약제 내성은 이 다제내성 결핵균 중에서 추가로 또 다른 2차 약제에 이제 내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추가 약제라는 것이 이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핵심 약제들입니다. 그 중에 플로로퀴놀론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다제내성 결핵이면서 이 플로로퀴놀론의 내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리네졸리드나 베다퀼린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또 내성이 있는 이것을 광범위 약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광범위 약제 내성의 분류는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전에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 약제가 지금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의 분류도 좀 다른 분류를 썼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크게 두 가지 어떤 기전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처음부터 나한테 들어온 결핵균이 내성 결핵균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제내성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병을 일으키면 다제내성 결핵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1차 내성 결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든지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를 말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원래는 내가 그냥 일반 결핵이었는데 이 결핵 치료를 하는 동안 이 결핵균이 추가적으로 내성균으로 내 몸속에서 변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1차 결핵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치료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해서 다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내 몸속에 있었던 결핵균이 내성이 없는 감수성 결핵이었다가도 이런 내성을 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2차 획득 내성 결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2012년도에 1212명으로 신고되었었는데요.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가 그동안 계속 감소해서 2020년에는 신고 환자 수가 399명, 2021년도 작년에는 371명이었습니다. 약 한 10년 사이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핵균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일반 감수성 결핵이냐 다제내성 결핵이냐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1차 결핵약으로는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감수성 결핵과는 구분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따로 검사를 받는다기보다는 결핵을 진단하고 결핵균이 발견이 되면 핵심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신속감수성 검사와 일반 통상감수성 검사로 검사를 해야 하고, 이게 필수적인 진단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일반 감수성 결핵인지 다제내성 결핵인지를 초기에 신속히 가려내서 적절하게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결핵 치료를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최근에는 엑스퍼트 MTB 리프 또는 엑스퍼트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검사가 도입되어서 결핵 진단 초기에 리판핀 내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수성 결핵보다는 치료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다제내성 결핵에 쓰일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이제 실제 환자분들 치료에 사용이 되면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 많이 발전했고 치료 효과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사제를 포함해서 먹는 2차 항결핵 약제를 20개월에서 24개월, 거의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병구 복용하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신약들이 개발돼서 쓰이면서 주사제 없이 먹는 약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약을 포함해서 6개월 또는 9개월 정도로 약물 치료를 줄이는 치료 방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플로로퀴놀론이라는 약제에는 잘 듣는 감수성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서 주사제를 빼고 신약을 포함해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쓰던 20개월 치료와 비교해서도 비슷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의 어떤 원칙적인 치료 기간은 한 20개월 정도를 치료하는 것인데요. 이제 향후에는 곧 이런 치료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이런 전염성은 주로 진단 전 또는 진단 초기에 있고 적절한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전염성이 아주 빨리 소실됩니다. 보통은 적절한 치료 후 한 2주 정도까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 결핵에서도. 하지만 이것은 결핵의 중증도, 얼마나 결핵균이 많은지, 그리고 결핵의 증상, 기침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리판핀 내성이나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된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들의 경우에는 격리를 위해서 입원 명령을 통해 입원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절하게 다제내성 결핵 치료 약제를 잘 복용하고 2주 이상 치료를 하고 증상이 호전되고 가래 검사에서 결핵균, 항상균 도말 검사가 음성으로 3회 이상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고 퇴원 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결핵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중에 원래 아침에 드셔야 되는 약인데 잊어버렸다면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복용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약은 약 알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할 때 부작용이 없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속이 불편하다, 속이 쓰리다, 메스껍다 하는 이러한 위장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제에 따라서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매우 다른데요. 하지만 저희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결핵 약제를 금방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심하게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하고 관리하면서 끝까지 결핵 치료를 완료하도록 환자나 의료진이 서로 도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환자분들이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담당 의료진과 잘 상담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는 결핵 전담 간호사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임신은 2차 결핵 약제들이 임산부에서의 안전성이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폐하에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선 다제내성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피임을 권고드립니다. 최근에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베다퀼린이나 델라마니드 같은 이런 신약들도 임산부에서의 사용 자료들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베다퀼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서 치료한 예들이 보고된 것은 있기는 합니다만, 다제내성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피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임신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담당 산부인과 결핵 치료를 담당하는 담당 의사와 상세히 상담을 하고 치료 약제를 조정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결핵약을 먹게 되면 1차 결핵약이나 2차 결핵약이나 유즙을 통해서 분비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즙을 통해서 분비되는 이제 결핵약제들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따라서 다제내성 2차 약제로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할 때는 가능하면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핵은 호흡기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뽀뽀나 어떤 신체 접촉으로 결핵균이 옮겨가지는 않고요.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결핵 환자에서부터 나온 이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주변 사람이 이제 호흡할 때 전염이 되게 됩니다. 주로 결핵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될 위험도가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결핵 치료를 하고 있고 전염성이 소실되어 격리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가족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신약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내 다제내성 결핵 치료의 성공률, 완치율이 약 50% 정도였습니다. 워낙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길고 효과적인 약제가 없어서 중간에 사망하거나 또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약을 포함한 치료 처방에서는 치료 성공률이 75에서 80% 정도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핵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결핵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잘 관찰하게 됩니다.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동안에도 비슷한데요. 특히 약물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는 부작용 여부를 좀 잘 관찰하기 위해서 2주 정도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추적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가래 검사나 흉부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됩니다. 우선 2차성 다제내성 결핵은 1차 결핵 치료를 하는 동안에 결핵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 결핵 치료를 꾸준히 정해진 대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하지만 1차성 다제내성 결핵, 즉 내가 이제 결핵균에 감염되고 다제내성 결핵이 생겼을 때 보통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가족에서 검사를 했을 때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 결핵 상태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1차 감수성 결핵으로 인해서 감염된 잠복 결핵 감염인 경우에는 예방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예방 치료를 통해서 결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제내성 결핵균에 노출이 되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복결핵 감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천되는 좋은 예방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2년 정도 주기적으로 검진하면서 결핵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를 하고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들을 포함해서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는 약제들도 좋아지고 또 환자분들이 끝까지 결핵 치료를 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시스템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를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제내성 결핵은 이제는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